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여야 대치정국입니다. 지난주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일요일인 어제 규탄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릴레이 단식 농성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투쟁 아닌 투정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대치정국의 배경에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21대 총선을 앞둔 여야에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군소야당들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거대 양당에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 논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제 개혁은 21대 총선 1년 전에 4월 15일까지 지역구가 확정돼야 합니다. 국회는 그 한 달 전인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선거제 개혁 물 건너간 것인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현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제 돈을 쓰는 문제,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돈 쓰는 문제에 대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타 면제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려는 어떤 것이죠? 예. 지금 지자체들이 신청한 건수가 한 33건 네네. 그리고 61조 2,500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금액이 많죠. 이 가운데 지금 얼마나 지금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0조 이상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허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조 이상이요? 예. 예.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4대강 사업을 포함해서 88건 60조 원 정도 예타 면제를 해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네네. 상당히 좀 많이 해준 그런 경우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 2년 동안 38건 29조 5,900억 원 정도 예타 면제를 해준 상태예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40조 이상 이번에 허락을 한다면 집권 3년 차에 이미 역대급 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예타 면제 근거는 이제 국가재정법하고 그 시행령에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이랄지 또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이런 것에 이제 제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주된 이유로 들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은 건설 분야 단기 일자리 확대가 주 목적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비판론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건 산업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해오던 정부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던 정부가, 네네. 좀 이율배반적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설공화국이라는 그 비판이 있었는데 그 비판의 당사자들이 또 거꾸로 또 그것을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에 2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는데 과연 정상화가 될까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속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제가 보기엔 좀 내심 반기는 눈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국회 열어봤자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랄지 네네. 또 김태호 신재민 재보 의혹 관련해서 이 야권의 지금 공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국정조사 하자 또 특검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정상적이라면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이 지금 진행이 돼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거제 개편 문제도 야3당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나 네네. 이 두 거대 정당은 그렇게 급할 거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차일피일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미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설 연휴가 역시 지난 뒤에 천천히 일정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일정 협상 한다 하더라도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을 그렇죠. 텐데요. 보면. 그런데다가 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걸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이래저래 2월 정대 이 임시국회는 그냥 빈손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안과 관련된 이 같은 상황이 설 민심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군사교류가 전면 중단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초계기의 네, 이슈 이 그렇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 지금 뭐 계속 위협 비행이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 쪽에서 자꾸 이걸 좀 키우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의 지지율 이 지금 낮다 보니 이걸 네네. 끌어올리는데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건 뭐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올해 4월 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요. 그때 다국적 합동 해상 훈련을 또 합니다. 예. 그때 일본 그 해상자위대 이즈모를 비롯한 자위대 함정들을 훈련에도 참가를 시키고 또 부산항에도 기항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좀 일단 중단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그래요. 네네. 훈련에는 이제 참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해군도 다음 달로 예정됐던 1함대 사령관의 그 일본 측 그 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네네. 마이주루 지방대라는 곳인데 그곳 방문을 일단 연기를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일단 좀 뒤로 미룬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일본 내에서는 지금 뭐 군사 당국 간의 교류 활동 자체를 좀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 당분간 갈등 고조는 불가피할 것 같고, 네네. 예,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가다 보면 결국 미국 정부가 좀 중재에 나서지 않을까요? 예. 네. 근데 미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한계에 다다랐다. 뭐 이런 또 그 평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두고 봐야죠. 이슈 뭐 이런 걸로 해서 북한을 고리를 삼아서 자꾸 이런 거를 만들더니 이젠 왜 우리 쪽에 이렇게 영해까지 그냥 밀고 들어와 가지고 네.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 연휴에 해외 관광이 늘어난다는데 그렇다면 홍역 감염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이 연휴 기간 되면 해외로 좀 많이 나가시죠. 네네. 네, 이번에도 이제 많이 나가실 텐데요. 지금 홍역이 약간 지금 계속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에까지도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갑자기 확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꾸준히 네네.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경기도 안산시하고 화성시에서 각각 한 명씩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 지금 40명 규모가 됐고 이 가운데 35명은 일단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네네. 5명만 지금 격리 상태인 그런 상황인데 안산시 환자는 국내 감염입니다. 그런데 화성시 환자는 필리핀 여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최근 감염자 가운데 해외 감염 사례들이 대부분 동남아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지역으로 또 많이 나가실 텐데 여행 가시는 분들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아울러서 일본에서 지금 최근 이상 행동을 보이는 그 인플루엔자가 유행해서 국내에서도 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과거 신종플루와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주종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그런 유형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국내보다 뭐 딱히 더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본 지역으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역시 좀 유의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역시 뭐 필요하다면 예방주사 사전에 맞고 예. 손 씻기 열심히 하고 해달라 이런 당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지난해 정계 이슈 가운데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손학규, 이정미 두 그 야당의 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벌이면서 합의를 해낸 약속이었습니다. 1월 선거제
개혁안 처리.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이 이제 불과 나흘 남았습니다. 사실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심상정 위원장도 1월 내에 선거제 합의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거제 합의 관련해서 참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될까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이후에 네네. 지금까지 20년 동안 논의가 거듭돼 왔지만은 아직 결실을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논의를 해왔지만은 우리나라 이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더 나빠졌어요. 예. 1988년 당시에 이제 현재 현행 제도가 처음 적용된 선거였는데 그때는 비례대표 의석이 76석이고 네네. 그 비례성이 3대1 수준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비례 줄이고 지역구 늘려가면서 지금 47석으로 비례 의석이 줄어들어서 네네. 결국 비례성이 5.4대 1로 악화됐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선거제도로부터 큰 부당한 그 기득권을 누려왔던 양당이 결국은 이제 말로는 이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하자고 하면서 네네. 지역구만 늘려왔어요. 예. 그만큼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이번에 국민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근데 그 의원님 시간이 걸리더라도라는 전제를 다루셨습니다만 이게 또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정된 데드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2월 국회 전면 보이콧까지도 선언을 해서 이게 네. 지금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라는 우려에 대한 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아니 정말 유감스러워요. 그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국회의장님도 한국당 보이콧 선언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네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작년 연말 새해 들어오면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지금 새로운 국정조사 특검 제안하다가 결국 보이콧 선언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12월 말에 그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공기업 채용 비리 네네.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잖아요. 예. 그 합의된 것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니까 국민들 쫓아가기도 어렵고 스스로 제1야당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네. 이 선거제도 개혁도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지금 사실상 어렵게 됐는데 그 책임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아직 네네. 당론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그 한국당에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뭐 현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한국당의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 200대 100 네. 이야기까지도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거대 네. 양당의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안을 지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제 저희가 원래 1월 말까지 하도록 원내대표들께서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1월 달에 다른 상임위 뭐 열리지도 않는 1월 달에 정개특위는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씩 회의를 소집해서 계속 논의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정개특위 위원님들, 여야 간사님들은 어떻게든지 그 안을 도출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예. 이게 이제 문제는 당적인 의지가 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의 지도부들이 의지를 실어줘야 결국은 의원님들이 투표를 하실 거니까요. 네네.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안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사실상 당적 논의를 통해서 당론이라기보다는 협상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네.
조금 이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당론이 없다 보니까 예. 장제원 간사께서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본인 책임하에 제시를 한 거죠. 도농복합형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도농복합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느 만큼 공감대가 형성된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협상 논의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해서 이정미 그 정의당의 대표는 집권 여당이 자기 공약을 죽기 살기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해도 부족할 텐데 이거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정말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당한 선거제도를 20년 가까이 감내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우의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연동형 비례를 100%는 안 되고 여러 당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자 하는 것이 좀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 좀 섭섭하지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실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보십니까? 예. 네네. 다소 지금 야3당의 의지에 비추어서 또 국민들이 그동안에 요구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은 네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실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를 두고요. 예.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의 대표인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저희와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를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국민 주권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의원 수를 좀 늘리는 방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실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정도로 지금 불신을 갖게 된 가장 큰 책임이 국민들이 정권을 주었던 양당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던 양당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국회 개혁 요구를 좀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응답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바라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뭐 국민 여론을 핑계로 해서 국회 개혁에 관해서 어떤 지금 안도 안 내놓고 진행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적이라고 보고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지적하는 그동안에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혁신하고 일 잘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뭐 안 된다 하시면 그건 수용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국회 과감하게 개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고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퍼플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의 그 요구를 왜곡한 그런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의 그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서 개혁의 발걸음을 외면하거나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기식의 해석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끌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일정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회 법에 따라 가지고 21대 내년에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15일까지 지역구를 확정을 하고 또 그 이전에 또 한 달 전에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정말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저한테 촉구 공문이 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이제 제출을 하려면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끼리만 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선거구를 조정하는 지역에 실사도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국회 각 당의 입장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네. 원래 적어도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안을 확정하려면은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선거제도 그 기준이 되니까요. 네네. 그거를 확정해줘야 된다고 해서 야3당이 12월 달에 농성을 한 것이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안 법적 시한 때문에 뭐 굉장히 선거제도에 대한 그 농성을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법적 시한 자체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냥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하다가 시간 끌고 결국은 막바지 한 40여일 앞두고 시간 없다는 이유로 그냥 계약하고 말았거든요. 그동안에. 그 같은 상황에서 그 지연돼서 21대 총선도 결국엔 현행제대로 치르려는 것이 거대 양당의 속내가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국회법이거든요. 같은 국회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4월 15일까지는 확정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각오로 지금 각 당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늦어도 한 2월 임시국회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자유한국당이 2월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으니까 참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나경원 대표께서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는 계신데 문제는 국회를 열고 그 안에서 실력으로 정말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것이 국민들께 그 의지가 전달되지 않겠나. 네네. 그리고 어쨌든 사인을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이 1월 말까지 안 된 이 선거제도 어떻게 힘실어 주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자유한국당에서 좀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선거제 개혁 연관해서 아까 그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 네. 현직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분명한 대국민 약속을 했던 사안인데요. 대통령께 네네.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인지요? 대통령께서는 뭐 일관되게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실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언급도 하셨고요. 네. 저희가 좀 이제 여야 간에 입장이 조금 조율이 되면은 또 최종적인 타결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관련된 당과 연관된 사안 여쭤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 4월 3일인데 여영국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죠? 네. 저희 정의당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선거고요. 제가 국민들께 특히 창원 유권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창원 성산 선거에 정의당이 한석을 얻는 것은 국회 개혁의 황금주를 얻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노회찬 대표 계실 때에 민주평화당하고 저희가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네. 처음으로 원내 협상에 참여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서 20년 동안 못했던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단 말이에요. 예. 정의당이 권력과 가까워질 때, 정의당이 힘을 가질 때 어떻게 다른 정치가 펼쳐지는지를 조금은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네네. 교섭단체가 해체됐는데 네. 우리 여영국 후보 국회로 보내주시면 다시 저희가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창원고 관련해서 보궐선거 관련해서는요, 공식적인 선거가 진행되면은 각 당의 각 후보들을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한일 간 초계기 갈등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한일 간 초계기 갈등으로 촉발된 안보 긴장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군 당국자의 해명, 반론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권에까지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여당의 송영길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야당은 신중한 외교적 해법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의도가 뭘까요? 이런 상황이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 그리고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큽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 좀 나누기 전에요. 지금 최근에 이 저공 위협 비행,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안을 키우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국내 정치적인 의도와 한일 관계에 대한 불만 다 있다고 보는데요. 국내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정치의 의도라는 것은. 일본 국내 정치적 의도는 거죠. 지지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7월 달에 참의원 선거에 좀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안보 이슈가 또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요. 한일 관계에 대한 불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특히 강제징용 부분이 일본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내용인데 한국이 왜 그것을 갖다가 또 사법당국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느냐 하는 불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국내적으로 자신의 그 지지층을 집결하는 그런 의도가 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내의 일종의 반환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추락한 지지율 같은 거를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면서 좀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부가 7월 달 참의원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것을 3분의 2 이상 확보하면 개헌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집결이 필요한데 최근에 그 일본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서 지지층들이 약간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네네. 이걸 다시 결집시키는 방법으로 한일 관계, 특히 초계기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 정경도 국방장관이 아주 군복까지 딱 입고 일본의 해상 그 초계기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이런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무력 대응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 일단 군사적인 도발까지 보긴 어렵지만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일본이 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도 대비태세가 되어 있다는 점은 보여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겠지만 일본의 자극적인 행위에 대한 우리가 자위권적 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보여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서 군 당국은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를 군 당국 차원의 긴장 고조로 풀 것은 아니고 네네. 외교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한일 양국의 어떤 외교적인 접촉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중재 요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을 끌어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미국의 중재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의 의도에 말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것이죠? 국제무대에 이제 이 초계기 사건을 가져가는 거는 거기에 더 큰 복선이 있는 거죠. 네네.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본의 속셈이다. 네네. 그래서 초계기 문제만 가지고 국제무대에 나가지 않는다. 예.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일 양자 간에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소통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적성국은 아니거든요. 네네. 일본 역시 뭐 국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이 문제를 키우곤 있지만 한국하고 적대적 관계로 가려는 생각은 없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 외교적 해법에 공간은 있는 것이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이게 지금 초계기 문제를 자꾸 국제 무대에 올려놔서 국제 문제화한 것이 독도 문제를 자꾸 그 국제 문제화해서 일본 측의 그 의도에 좀 말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까? 뭐 독도 문제하고 직결된 사안은 아니에요. 이번 초계기 사건은. 그렇지만 뭐 일본의 기본적인 전략이 자신들이 유리한 것은 국제 문제로 가져가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위안부 같은 문제는 국제 무대로 가져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독도 문제 같은 것이나 지난번 강제징용 같은 문제는 자신들이 국제 무대에서 논의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제 문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예. 해군 그 함대 사령관 상호 뭐 교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 하지 않겠다 이런 뭐 서로 좀 경직된 분위기가 나오는 와중에 아침 보도에 보면요. 일본 방위성이 한일 군사협력은 지속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 측의 대화를 통한 협상의 가능성 여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뭐 일본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적 차원에서 뭐 함대 사령관이라든가 해당 지역에서 있어서의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데 이 문제는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대화를 강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일본 방위상이 그랬으니까 우리 정경두 장관도 대화 필요성 언급하시고 외교장관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올해가 3.1절 100주년이기도 한데 한일 관계가 정서적으로 좋은 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지나서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던가 아무튼 한일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포석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아주 근접거리 비행을 하면서 저고도로 낮춰서 비행해왔다는 것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서는 사진까지 되면서 한국 측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일종의 왜곡하는 그러한 사안들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일본의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실수를 한 것이든 고의적으로 한 것이든 명분이 없는 걸 아니까.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변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하지 말아라 해도 안 할 건 아니고요. 네네. 다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의 대응을 잘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예.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을 하면서 군사적 차원으로 일본이 자극적인 행위를 해오면은 또 그것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대응 수칙에 따라서 물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단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데 실익이 없는 군사력 대응에 관련되는 그러한 해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너무 좀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지적을 하는 따가운 지적도 있거든요. 자, 요 양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좀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일본이 약간 도발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정서적 차원에서 왜 이거밖에 못하냐? 네네. 그렇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좀 분노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안보 전문가로 봤을 때 예.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네네. 이 문제를 키우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일본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절히 관리해 나가면서 해법을 찾자.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사실 우리 군의 능력을 더 키우고 네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발전시키고 이런 내실 있는 행동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해군력만 해도 일본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열세거든요.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군력에 관련해서는 투자를 후순위로 미뤄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투자를 더 증강시키고 결국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대비됐을 때 일본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극적 행위에도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 네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키우는 계기로 활용하면은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구도 차원에서의 역학관계입니다만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입장이 참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이 미국과 가까워진다고 해도 미국이 일본 때문에 한국과 멀어지진 않을 것이다. 네네.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동북아의 전략적 구도나 동아시아의 전략적 구도, 또 일본은 뭐 세계 3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우리도 전략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한미동맹 고유의 영역이 있고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일 관계가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멀어진다거나 또는 소외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출발사 아침 3부에서는요. 반기성의 키워드 날씨 통해서 날씨 알아보고 촌철살인 카페를 통해서 현 전국 관련된 사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